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이 나무를 가지고 어, 순자르기, 순따기 같은 의미인데, 이 작업을 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드리고 팔방성의 성질을 가진 나무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또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나무는 약 25년생입니다. 제 손가락 굵기와 뭐 진배가 없는데 나무는 굉장히 오래돼서 한 3년 동안 노지에서 키운 다음에 20여 년간을 지금 분에서만 키우고 있는 나무입니다. 지금 완전히 가지라든가 모든 부분이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가 완전히, 자, 거꾸로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이 작은 나무이지만 속속들이 가지가 다 형성이 되어 가지고, 네, 이건 거의 완성 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살이 내었던 부분을 조금 깔끔하게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나무의 이름은 우리말로는 노간주 나무라고 하는데, 한자식 표기로는 두송이라고 합니다. 두송. 팔방성 두송이라고 합니다. 두송이라 하면 이 노간주, 우리나라 자생하는 노간주는 직립성입니다. 아주 가느다랗게 수직으로 곧장 자라거든요. 큰 나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나무는 팔방성이라 해서 자연 그대로의 습성은 눈향처럼 땅에서 이렇게 누워서 그냥 땅바닥에 쭉 기듯이 큽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소재를 키울 때 첫해 삽목을 해서 키운 다음에 그 지주를 세워서 이렇게 바로 세워서 키워야만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의 형태라든지 자연 소형 그대로 하려면 그냥 그대로 땅을 기듯이 키우면 되겠죠. 팔방성이라고 하는 이 소재의 특성은 또 팔방성 삼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삼나무 또한 아주 잎이 촘촘하고 그 다음에 마디 사이 또한 촘촘하게 자라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가 양방향 또는 전후 좌우 방향을 떠나서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촘촘하게 자라는 성질을 가진 나무를 이제 팔방성 노간주 또는 팔방성 삼나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화백도 일종의 팔방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백이라고 하면 편백은 우리 손바닥처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납작하죠, 편백. 그런데 화백이란 꽃화자, 꽃처럼 양사방으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잎이. 그래서 짜보 어떻게 하는 그런 속된 말로 이렇게 짜보 하는데, 짜보라는 명칭이 좀 작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그것도 화백입니다. 이제 그 진산회나무, 진산회나무의 계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진산이라는 또 이름을 여러 군데 붙이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쭉 그 분재에 대한 상식을 소개를 드리다 보니 용어의 한마디 한마디부터 이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런 것이 계속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재 저는 얼굴을 아직 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60대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근데 제 세대 이전의 분들은 특별히 이 나무 명칭이라든가 그 일본에서 들여온 그 이름들의 근거를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그래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그냥 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들을 근거 없이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물론 정확한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안타까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진산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수종이 아주 외성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이 작업은, 자, 보시다시피 각 가지와의 경계가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고 이렇게 처진 잎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곧 이제 해동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새순이 돋을 건데, 이 상태로 새순이 돋게 되면은, 자, 장가지가 다 이렇게 길게 쭉쭉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새순이 나오면 여기서 또 이렇게 길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다 전정을 해서 안에서부터 촘촘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이때쯤은 손을 봐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제가 놀기도 했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손을 봐야지 하고 이제 기다린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11월 달이 되고 10월 말이 이제 접어들고 하게 되면 곧 겨울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길다고 이걸 잘랐을 경우에 2차 순이 나오면 뭐 보름도 되지도 않아서 이제 겨울이 오는데, 휴민기에 들어가는데, 그 음이 터자마자 그 연약한 순이 겨울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해를 입거나 최소한 냉해를 입어서 온전한 순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도 미용실에 데려가지 말고 좀 참아요. 겨울 동안 참았다가 오늘같이 미용사를 불러서 미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를 자르는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현재 오늘 자른 이 부위는, 여기 자른 이 부위는 이 앞에 잘랐던 그 부위에서부터 한 마디 내지 몇 마디, 두 마디, 길게는 세 마디 이내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서 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항상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순자르기 또는 잎따기 같은 이런 순집기 같은 걸 할 때, 이런 노간주 나무나 삼나무, 그 다음에 진백, 향나무 종류들은 뭐 그냥 이렇게 딱 자르면 되지 뭘 하나하나 그렇게 자르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자, 시범을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제 딱 잘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끝이 가위 잘린 자국 그대로 있어요. 서평으로 이렇게 딱 잘랐으면. 그러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자른 부위가 누렇게 가위 자국이 그냥 나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따든지, 현재는 이 가지가, 장가지가 겨울을 지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질겨서 손으로, 제가 뭐 손톱, 이런 손톱으로는 잘리진 않았습니다. 가위를 써서 잎과 잎 사이에 들어가서 원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물론 이 가위로 자른 이 자국도 최소한 흔적이 남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누런 그런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쭉 전반적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는 작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이 노가주 나무의 특성은 곧 이제 해동이 되면 아주 매력적인 그 녹색 계열, 회색과 녹색이 결합된, 왜 회색이 결합되냐면 이 노간주 나무 잎 가운데가 회색을 띤 녹색 줄처럼 홈이 파져 있어요. 그것이 절묘하게 회색과 녹색이 합쳐진 그런 색깔 되면서, 현재 화면도 그렇게 보이면서 이게 이제 새 실록, 소위 그 이제 실록에 젖어들게 되면 아주 매력적인 색깔이 돼요. 그리고 이 바늘 잎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하면 손 콕콕 찔리는데, 분재는 꼼꼼한 사람이 해야 된다. 또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이 해야 된다. 흔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분재를 좋아하신다면 급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느긋하게 작업을 하시게 돼요. 느긋하게. 왜냐면 나무를 아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쓱쓱쓱쓱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하다가는 나무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의 급한 성격을 좀 어떻게 조절을 해볼까 하고 분재를 시작했다는 분도 있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장원에 가면 전동 미용기, 이발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드르륵 밀든지 소위 바리깡으로 그냥 쭉 밀어버리는데, 지금 이런 작업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잡고 자르는 것과 다름이 없죠. 자, 이 나무는 뭐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나무를 만지게 되면 누구든지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따듬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머리 부분 꼭 밤송이 같아요. 자, 수관부 머리 부분 따듬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하다 보니 어두워서 제가 불을 켰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안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나무도 그 묵은 잎은 또 이제 전잎이 됩니다. 즉 낙엽. 그러니까 이 촘촘한 사이사이를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가위로 이렇게 좀 헤집어서 털어내세요. 손으로 찔리니까 이런 가위로 뒤집어서 다
털어내서 통풍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외관상 나무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로서는 꼭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듯한, 긁어줘서 시원한 것을 느끼 듯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강아지, 또 개들도 우리가 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하면 좋아하죠. 고양이들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이 속에 이 묵은 잎들이 많이 있어요. 대청소하는 거죠. 대청소. 자,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 이제 만들어진 모양새 보입니까? 자, 빛을 살짝 가리고. 지금 벌써 이만큼 잘라낼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면서 그럼 저 노간주 나무는 어떻게 번식을 하지? 이렇게 이 나무 번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따듬으면서 이 나무에 대한 또 소개를 조금 더불어서 드려야 되겠네요. 이 나무의 번식은 이제 씨로 번식하기도 하고, 주로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씨는 여기에 이제 송백류가 꽃이 피는 그 형태대로, 우리 그 향나무 꽃이 피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향나무도 꽃이 핍니다. 꽃은 볼 게 없지만 어쨌거나 아주 지금 삼나무 같은 경우는, 팔방 삼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꽃이 소나무 송화가루 날리듯이 제가 어제 삼나무 삽목을 했었는데, 큰 나무에는 지금 삼나무 꽃이 펴가지고 가지를 살짝 건드리니까 아주 꽃가루가 누렇게 지금 날리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피는 줄 몰랐네요. 일단 그렇게 피고 나면 어릴 때 굿을 치기 할 때 그 굿을 크기 정도의 솔방울이 달려요. 그게 가을 되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거기서 씨가 나오는데, 현재 제 분정원에는 커다란 삼나무에서 씨가 떨어져서 그 씨에서 이새가 지금 자란 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 원나무는 제가 삽목을 해서 번식을 해가지고 조경수처럼 커다랗게 우리 분정원 앞쪽에 심어 뒀는데, 거기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씨에서 자란 나무가 거의 3m 가까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씨를 채취를 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삼나무 씨를 받는다는 게. 일단 꺾꽂이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행했을 경우에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꺾꽂이를 통해서 번식을 하시면 됩니다. 꺾꽂이 시기는 이 나무가 특징적으로 아주 다른 나무와 유별나게 다른 부분은 완전히 해동이 되기 전에 분갈이를 하면 그 분갈이한 나무는 100%가 죽는다는 겁니다. 저는 일찍이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1970년대 말에 제 선친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사회 직업을 이제 은퇴하시고 고향이 창원에 돌아오셔서 취미로 나무를 좀 이제 숙부님들이 나무를 그때 직업적으로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도 이제 취미로 하시다가 또 말년에 이제 업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키우시던 이 팔방 두송을 그때 이제 무늬목 형태 길다랗게 이렇게 되어 있던 소재가 한 두세 개 제가 이제 손을 본 적이 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 모양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분갈이를 이제 하려고 분을 바꿔서 또 해놨더니 나중에 해동이 봄이 됐는데 그 나무가 누렇게 죽은 거예요. 찌나 아깝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 이제 아버지께서도 뭐 이래 안타까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 근대 분재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분재 잡지, 근대 분재라고. 그 책을 우연히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구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 책 뒤다 보니 팔방두송에 대해서 특집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팔방두송은 겨울에 분갈이 음금 해놨다. 동절기 분갈이 음금 이런 식으로 한자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현재도 일본말 그렇게 해독이 잘 안됩니다. 안되고 그냥 그 한자를 중간중간에 한자 들어있는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구나,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겨울에는 분갈이 하면은 안 된다는 이제 명확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겨울에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때 절실히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 우리 수강자분들에게는 물론이고 찾아오는 손님들 주변에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겨울에 이거는 분갈이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조급함, 꼼꼼하지 못한 성질, 이제 이런 분들이 분재를 할 수가 없다고 아예 포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실수는 할 수 있죠. 깝깝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안 되는 시기에 뭐 해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이제 죽여보면 나무를 또 죽여보고 이래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고 안 할 수밖에 없죠. 나무를 죽는 걸 알고 그 계속 한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후로는 제가 절대 일반적으로 나무 분갈이 하는 해동이 되기 전에 보통 분갈이를 하는데 이 팔방선 두송만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자, 시간이 많이 길어지죠. 그리고 분갈이는 이제 겨울에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울러서 이 겨울에 이식을 해서는 이제 그런 곤란한 상황이 온다 하는 걸 알았으면
결국 겨울이 아니라도 자 완전 해동이 되기 전에 꺾어질 하면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한겨울에 분갈이를 하면 100% 죽어버리는데, 그런 나무를 갖다가 겨울에 봄 삽목을 한다고 이런 시기에 다른 나무 삽목하는 시기에 한다,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동이 되고 난 뒤에 4월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삽목을 하거나 여름 삽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시간이 조금 화면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이 여기서 일단 1부 영상을 마치고 2부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만나요.